자,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집합이란 게 무엇이냐? 집합이라는 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뜻해. 자, 예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 집합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여라 라고 있어. 첫 번째, 작은 짝수의 모임. 이 작다라는 말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건 A라는 학생이 생각하는 것과 B라는 학생이 생각하는 것이 완벽히 일치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 작다란 말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한 2부터 이런 것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 10까지 정도 작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에이 뭐가 2부터 작은 거야? 10까지 작은 거야? 한 100까지도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학생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얘는 집합이 아닌 거야. 네, 3번 봐보자. 7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얘는 누가 뭐래도 1, 3, 5 이렇게 세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누가 골라도 똑같은 모임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집합이다라는 거야. 자, 다시 개념으로 가볼게. 자,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다?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즉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은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모임이니까 그 대상들이 있겠지. 모여지는 대상들. 이때 이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소가 그 집합 안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데, 만약 A가 그 집합에 속한다고 하면 이렇게 삼지창 표시를 할 것이고,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할 거고, A가 집합에 속하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삼지창 하고서 딱 짝대기 그어놓고서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얘는 그냥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8의 약수를 8의 약수를 써라라고 한다면 8의 약수의 집합은 이렇게 1, 2, 4, 8이 있겠지. 두 번째는 원소날법. 집합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쓰고서 1, 2, 4, 8을 쓰는 방법도 있어. 아니면 조건제시법. 집합의 원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 방식이 어떤 표현 방식이냐 하면 x바 x의 조건이 표현 방식이야. 무엇이냐면 집합기호를 해놓고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원소의 형태고, 요것이 x의 특징, 성질을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만 봤을 때도 역시 어렵지.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 1번 집합 A는 x바 x는 6의 약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1, 2, 3,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만약 2x 바 x는 6의 양의 약수라고 한다면, 자, 이건 바라고 읽거든. 바 왼쪽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야. 그러면 이 집합은 2x라는 원소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x를 알아야겠지. x가 뭔지 알아야지 더 자세히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x의 성질이 바로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x는 6의 양의 약수, 즉 1, 2, 3, 6이야. 그래? 그러면 결국에는 x 1을 넣어보면 2이고 2를 넣어보면 4고 3을 넣어보면 6이고 6을 넣어보면 1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집합 B라고 할 걸 그랬다. 집합 B는 2, 4, 6, 12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바 앞에 있는 형태에 따라서 집합 형태가 바뀌기도 해. 자, 이번엔 공집합.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으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겠대. 그래서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자,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걔는 공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됐다는 거지. 또 이렇게 쓰기도 해. 그냥 비워놔. 이것도 공집합의 표현이야. 자, 2번 문제. 8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A라고 쓰고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적는 거야.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중괄호 놓고서 성질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중괄호 열고 x바 하고서 x 특징. x는 8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개념 체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고,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이 있다.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겠다. 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기인 집합, 예를 들어 1, 2, 3 같은 거 끝났지? 이런 거는 유한 집합이라 할 거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 예를 들어 1, 2, 3 땡땡땡 더 있는데 이제 말주임표를 쓴 거지. 이런 경우에는 무한히 가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한 집합이라 하겠다. 참고로 공집합은 유한 집합이고, 이 유한집합 A의 원소 개수를 표현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N하고 가로 열고 A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만약 집합 A가 1, 3, 5, 7 이렇게 있는데 NA를 구하라 하면은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 라는 뜻으로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면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우리가 4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공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라는 거거든. 공집합 원소 개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0이 되겠지. 근데 이때 여기는 좀 작으니까 잘 안 보일 텐데, 현재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집합기호 표시지. 자, 그러면 집합기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집합 안에 집합은 절대 없어. 그러면은 얘는 집합이 아닌 거야. 얘는 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집합 안에 집합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뭐냐? 원소를 거라는 말이지. 원소일 때는 결국에는 얘는 그림 취급이야. 그림 취급. 그냥 대상인가 대상.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원소도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집합이라는 꼭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런 집합도 있는 거야. 도형의 집합. 그러는 거에 이런 그림 같은 존재의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집합을 내가 B라고 한다면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라고 내가 얘기하겠어? 3개라고 얘기하겠지. 원소가 3개.
그치? 그럼 얘도 결국에는 원소라고 취급할 것이고 결국 원소가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정답은 우리가 1이라고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4번 다음 집합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하여라 라고 했어. 1번 2의 양의 배수 집합은 2, 4, 6 끝없이 가지. 얘는 무한집합이 되겠지. 8의 양의 배수 집합은 1, 2, 4, 8 그래서 끝났지. 얘는 유한집합이 되겠다. 5번 자 NA를 구해라고 한다면 NA는 5개 5가 되겠지. 자 NB를 구한다면 얘는 원소날법을 바꿔줘야겠지. 그럼 7의 양의 배수니까 7, 14, 2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원소 개수 몇 개야? 7개지. 그래서 NB는 7이 되겠다. 그러면 NB 빼기 NA를 구해라고 했어. 그러면은 7 빼기 5를 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되겠다. 개념 체크 6.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할 거고 원소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겠다. 3. 부분집합. 자, 집합이라는 개념을 너네가 처음 배우는 것 때문에 용어 정리가 참 많아. 그래서 하나씩 용어 정리에 생각하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자, 이번 또 부분집합은 뭔 얘기일까? 부분집합.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이지창, 짝대기 이렇게 2개짜리 형태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우리가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 말로만 들어서 어렵지. 근데 이거 하나도 어려운 내용 아니야. 집합 A가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집합 B는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A에 있는 원소는 1하고 2란 말이야. 1하고 2가 집합 B에 있어 없어? 다 있지. 그러면 얘가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번엔 C라는 집합을 하나 써볼게. C가 1, 4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B는 그대로 적어보자. 1, 2, 3이라고 해보자. 자, 이번엔 C 갖고 있는 원소들은 1하고 4란 말이야. 근데 1은 여기 들어있는데 4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다 없으니까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속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걸 이제 말로 읽으니까 이게 내용이 엄청 길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뭐 그런 거지. 알겠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집합 어려워하는 학생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고 또 혼자 연습해보고 그리고 모르면 이제 담임선생님 질문도 해보고.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그럼 이런 원리로 우리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면 집합 A, 집합 B, 집합 AB 이런 것들 이 A가 여기 들어있지. 얘도 여기 들어있지. 얘도 여기 들어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분집합이 되겠고 공집합도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도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항상 다 부분집합이 될 거야. 자, 또 여기 AB라는 집합이 또 AB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돼. 즉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자, 2번
서로 같다.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이러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이 경우에 우리는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울은 등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만약 같지 않을 때는 그어버리겠지. 자, 예를 들어 집합 A는 1, 2, 3, 6인데 집합 B는 X는 6의 양의 약수래. 그럼 6의 양의 약수 구해보면 뭐야? 1, 2, 3, 6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집합 원소가 완벽히 일치하지. 그럼 우리는 A랑 B랑 같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3번 진 부분집합.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자신과 같지 않는 집합을 우리는 A의 진 부분집합을 하겠대. 즉 A의 부분집합인데 A랑 똑같지 않은 집합 B를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즉 아까 이 A의 부분집합을 구해봤더니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 즉 앞에 있는 3개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를 우리는 집합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7번 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하나 다시 좀 할 거거든. 이 개념 정리 예시를 한번 잘 들어보자.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 자, 먼저 이 삼지창은 이것이 집합 A의 원소일 때 사용되는 표시지.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지만 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뭐야? 그림 취급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그림이 이 집합 A의 안에 속해 있어야 우리가 이 표시가 맞는 거잖아. 즉, 이 A, 집합 A에 이 그림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합 A에 저 그림이 그대로 들어있어야지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표시는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얘가 집합이 맞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이 경우엔 요것이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해선 이 원소가 저 집합 A에 들어있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집합 A가 있는데 그 안에 A가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있어야 맞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원소 표시가 있을 때는 이 형태 그대로가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집합 표시일 땐 집합 기호를 뺀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어야지 맞겠다라는 거야. 자, 7번에 1번.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 넣으시라고 했지. 만약에 1번에다가 내가 이 기호를 쓰고 싶으면 이 형태랑 똑같은 게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이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이 기호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밑에 다시 할게. 다시 이 문제에서 우리는 둘 중에 알맞은 걸 쓰라니까 요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 그 얘기는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냐라는 것. 그러려면 이건 집합교시로 이번엔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 속에 있는 1이 이 집합 A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들어있지. 그래서 1번 정답은 이지창이 되겠다. 부분집합 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가로 2번. 가로 2번은 지금 요 1단독인데 1단독 여기 들어있지. 그럼 얘는 원소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잘 찾아내야 돼. 8번. 자,
A가 이 집합이 뭐냐라고 했지. 지금 얘는 집합이 아니니까 무조건 원소 중에 하나 골라야겠고, 둘 중에서 이 A가 이 집합을 속해 있지 않지.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시해줘야겠지. 2번은 집합 기호로 돼 있으니까 부분 집합도 가능하고 원소도 가능한데, 원소가 가능하려면 이 형태 그대로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안에 이 그림이 들어있는 모양은 전혀 없지. 그러면 집합 쪽으로 가야겠고, 집합 중에서 원소 A가 이 원소 왼쪽에 있는 원소 A가 오른쪽 집합 안에 들어있지. 여기. 그래서 얘는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3번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봐야겠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원소가 A랑 E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E라는 원소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얘는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겠다라는 거야. 9번. 자, 여기 계속해서 문제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렵거든. 원리는 하나야.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보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집합 A 안에 저 그림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집합 A 안에 A만, 집합 표시를 뺀 A만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다시, 이 삼지창이 있으면 요 형태가 그대로 통으로 들어있어야 되고, 이지창이 있으면 요 집합기호 속에 있는 요거 알맹이만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더 풀어주면 너네가 연습할 문제가 줄어들거든. 여기는 본인이 직접 계속 고민해보면서 이 원리 딱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의 원리를 명확하게 익히는 게 지금 현재 요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너네가 요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고민 많이 하고서 하나씩 신중하게 천천히 문제를 풀어봐. 그리고 모르는 건 담임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더 풀어주면 너네 연습할 게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풀어주고 나머진 질문으로 받을게. 13번으로 가보자.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공집합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1 하나 있는 거, 2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1, 2 있는 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14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0을 원소로 갖는 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0은 꼭 가져 있어야겠고, 일단 0만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0하고 하나 추가, 0, 1, 0, 2, 그 다음엔 0하고 다 추가. 이렇게 되겠다. 15.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3,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것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어. 그 3, 4를 제외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공집합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1, 2, 그리고 1, 2 이렇게가 3, 4가 없는 그러한 부분 집합이 되겠다. 17번 집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내가 이렇게 바꿔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집합은 같은 게 중복되면 걔는 한 번만 적게 돼 있어. 이것은 집합의 두 가지 특징 성질 중에 하나야. 어찌됐건 A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B는 2, 4, 6, 8이 되니까 지금 2, 4, 8이 다 들어있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18번 두 집합 A, B 사이에 포함관계를 나타내라 라고 있어. 자, 집합 B를 보면 X를 원소로 갔는데 X의 특징은 이 방정식을 만족한 X가 되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한 X는 0, 1, 2가 되겠다. 그래야 0이 나오겠지. 그리고 집합 A는 1, 2고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겠다. 19번 A랑 B랑 같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라고 했어. 자, A, B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1이랑 2랑 같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1이랑 B랑 같아야겠고 A랑 2랑 같아야겠지. 그래서 A는 2고 B는 1이 돼야겠다. 뭐 이렇게 보면 돼. 20번 다음 집합 X의 진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 그냥 부분집합 구하다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만 안 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21번 x, y 사이의 포함관계를 기호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 자, x는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12의 배수 12,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에 y가 포함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좀 넘어가서 22번의 3번 문제 한번 볼게. 부등식으로 표현될 때,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수직선이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수직선을 그어보고, 빼기 3, 1, 2 이렇게 문제에 표현되는 거 적어주고, 자, 먼저 빼기 3보단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것이 집합 C야. 그 다음에 1보단 크거나 같다? 집합 A야.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집합 B야.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고 다시 A가 C에 포함되고 있는 상태지. 알겠어? 개념 체크 23.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두 집합 A와 B는 같다고 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자신과 같지 않은 집합을 우리는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의 원소가 A1, A2, A3, AN 에서 이렇게 총 n개가 있을 때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2의 n제곱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n개로 보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원소 개수를 줄여서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 1, 2의 부분집합. 우리 1, 2의 부분집합은 총 4개 있다는 거 결과도 알고 있지. 그래서 1, 2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 1, 2, 1, 2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얘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에서인데 1이라는 원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다시 2라는 원소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자고. 그러면 이 줄을 쭉 따라와 보면 결국에는 그 끝은 1도 있고 2도 있는 거지. 즉 얘는 1이라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1을 얘기하는 거겠고, 얘는 2를 얘기하는 거겠고, 이거는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원소개수가 4개 나오는 거고, 결국엔 그 갈림길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에서 풀 때 뭐라고 했냐면, 경우가 1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나올 경우엔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서로 곱한다라고 배웠었어. 연이에 일어난다라고도 뭐 했었고. 어쨌든 간에 이 4라는 가지가 바로 2 곱하기 2를 해서 나온 거라고. 근데 이렇게 2를 두 번 곱했던 이유는 뭐야? 원소 개수 몇 개였기 때문에? 2개였기 때문에. 만약 원소 개수가 3개라면 우리는 1이 있고 없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2가 있고 없고, 또 3이 있고 없고. 그러면 이거는 1, 2, 3이고, 이거는 1, 2고, 이거는 1, 3이고, 이거는 1이고, 이거는 2, 3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공집합이 되겠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총 8개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됐어? 얘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가 나오겠다는 거지. 원소 개수가 n개라면, 원소 개수가 n개라면 2의 n제곱이 되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OX 형태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 OX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하도록 해. 그리고 집합 A의 진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참고로 이것 조금 나중에 너네가 시험 문제 풀 때 좀 필요한 개념인데, 이 부분집합을 보면 1이 들어있는 것과 1이 안 들어있는 게 명확히 딱 반씩 갈라지지. 뭐 당연한 거지만 맨 처음 1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갈라졌었거든.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좀 쓰일 수가 있어. 즉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원소가 반반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성질도 한 번쯤 그냥 들어보자고. 아직 외우지는 마.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할 거야. 24번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라고 했어. 원소 개수가 4개면 2의 4제곱 해서 16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A의 부분집합 개수 구하라고 그랬으면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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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 그러면 1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 2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근데 다 연이어 일어나지. 곱해주니까 16이다라고 이렇게 꼭 기억하라고. 이 공식보단 25번 집합 A의 진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럼 아까 구한 거 하나 빼면 되겠다는 거지. 15개. 개념 체크. 일단 OX를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외우도록 해. 2n제곱, 2n 빼기 1제곱. 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이 정도는. 5. 부분집합 개수 2. 집합 A가 특정한 원소를 갖고 있을 경우엔 그만큼을 빼고, 뭐 특정한 원소를 안 가질 때도 빼라라는 거지. 자, 공식 필요 없고 문제 풀다 넘어가 볼게. 27번. 다음 집합 A가 가로 안의 원소를 반드시 가질 때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2를 반드시 가지라는 거야. 그럼 그 반대로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지.
3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4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두 가지 경우 나오겠고 2는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 나오겠고 3은 두 가지, 4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나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걸 이제 공식화시킨 거는 2의 4제곱에서 원소계수 총 4개니까 근데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했으니까 하나 빼라는 것이 바로 공식의 형태인 거야. 28번 집합 A 중에서 2랑 4는 같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2랑 4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3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두 가지, 2는 없어야 되니까 한 가지,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두 가지, 4는 없어야 되니까 한 가지. 그래서 2의 제곱이 답이 되는 거야. 이거를 공식화 시킨 건 총 4개가 있어서 2의 4제곱인데 두 개는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빼기 2를 해라가 공식인 거지. 개념 체크. 그래서 여기는 공식은 내가 이게 너네가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총 n개가 있는데 거기서 r개는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빼기 r, 또 n개가 있는데 k에는 뭐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k, 뭐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OX를 연습하는 게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 풀 때 훨씬 더 응용력에서 좋아.